문제가 실무자산 기반의 토건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를 목구멍이 피가 나도록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용자가 주인이면 됩니다. 한 번 한 번에 언론이 그 기업에 대한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골목 상권을 위해서라도 배달 플랫폼만큼은 국민 플랫폼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트코인이 뭐예요? 그걸 가상화폐인데 가상화폐 들어가면 빵 뭐 택시 타면 될 수 있어. 근데 그걸 왜 가상화폐를? 이제 그런 것들이 옥석이 가려지는 시기고 이제 크립토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정립이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탈중화 쉽게 말하면 권력을 분산하자는 뜻이에요. 개 그림을 쪼개보기도 하고 저 함양에 가서 축사에 가서 소도 쪼개보고 입법을 하게 된 게 STO 정권, 토큰 정권이라는 겁니다. 토큰 정권이 이제 입법하겠습니다. RWA 코인 대가 봄들을 탄생시키게 된 동기이기도 하고 자산의 가치와 성장 동력을 같이 할 것이라는 것을 바이비트하고 게타이어의 저희 봄덱스가 이제 상장도 확정이 됐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스테이블 코인과 RWA 자산 코인을 승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봄드가 가지고 있는 혜택만 나는 보겠다 하시면 이 지구상에서 봄드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재단에서 봄드를 거래소에서 파는 일은 앞으로 향후 1년간은 없습니다. 천금을 줘도 아래에 있는 저를 바깥으로 세상에 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토양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첫 원년의 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봄드의 주인이면서 전 세계 80억 명을 상대로 하는 이 생태계의 주인입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삶을 크립토하고 연동했을 때 저는 가장 강력한 파워와 성장 동력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딱 1년입니다. 1년. 1년 동안 이 봄드의 스태킹을 통한 우리 스스로의 토양을 1년이면 제가 이 봄드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잡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계시는 봄드의 자산을 저는 지켜드린 겁니다. 봄드의 가치를 회사가 50, 여러분들 주주가 50, 이것도 스마트 컨트롤로 제가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제가 다 가진 게 아닙니다. 회사 가치를 여러분들이 100조 만들면 그 50조의 가치는 여러분들 겁니다. 엔진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 티움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 회장님의 주옥 같은 아인슈타인 같은 그 머릿속에 있는 걸 싹싹싹싹싹싹 우리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참여해주신 이형태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얘기를 좀 가볍게 시작하면 요즘에 뭐 흔히 자산 이동에 대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산이 뭘까? 이 자산이라는 게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10원짜리를 지금까지 계속 내가 들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죠? 진짜 지금은 아무 가치가 없었잖아. 1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때는 다 뭐 10원짜리 2개 넣고 공중전화도 하고 10원짜리 몇 개 가지고 뭐 버스도 타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산의 변동이 뭘까라는 걸 좀 많이 고민도 하고 이 변화에 우리가 좀 덜 생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부침 저런 부침을 겪으면서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많은 변화가 왔잖아요. 그렇듯이 그만큼 우리는 정말로 시대의 빠른 변화들을 진짜 우리는 일상에서 다 맛받아 오면서 지금 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한테 하루에 남아있는 한 가지 공통된 주제는 경제적으로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남들한테 급한 일이 있어도 좀 안 밀리려고 하고 내 스스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스스로의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내 삶을 내가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이 되면 또 그것도 가만히 제가 혼자 생각해 보면 경제적 자립이 되면 많은 불화가 없어질 것 같긴 해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늘 회사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그럼 이 회사라는 게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럼 기업이 해야 되는 어떤 공익성이 뭘까? 이런 걸 고민했는데 아날로그 방식이 있던 2000년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사회 공공기회에 대한 부분이 본인 스스로의 의지가 정말 강력하지 않으면 힘이 들었는데 요 2007년도에 잡스라는 놈이 요 세상에 스마트폰을 딱 들고 나오면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거죠.
이 휴대폰 하나로 사람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근데 이 플랫폼을 하나 만드니까 플랫폼 속에는 두 가지의 엔진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력한 커뮤니티가 있고 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생태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근한 예로 말하면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는 강한데 생태계는 아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생태계와 커뮤니티는 플랫폼 안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관계인데 희한하게 이 플랫폼을 처음에 시장에 진입하는 애들의 생각은 이 플랫폼을 기획하고 엔진을 설계할 때 다 자기 거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따지면 배달의 민족을 설계하는 뭐 김봉민이라는 친구가 자기 건 줄 알았으니까 그걸 우리한테는 물어보지도 안 하고 사용은 여러분이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를 팔 때 그것도 우리 토종기업이 아닌 독일에 있는 어느 누군가한테 팔 때 여러분한테 물어봤냐고. 그냥 팔아먹었잖아. 그래서 과연 이 플랫폼의 이 기업 가치를 엔진을 설계한 사람이 100% 공유하고 있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한가 해서부터 제가 2008년도에 그래서 배달의 민족 이런 게 세상에 이 플랫폼이 앞으로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수단이 될 거는 없는데 그럼 이 플랫폼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자와 사용자가 가장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를 한 10년 고민했어요. 10년 하면서 이제 뭐 다양한 것도 시도해보고 금융감독위원회, FIU 끊임없이 제가 실무자들 기반의 토건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를 목구멍이 피가 나도록 육사 공천이 뭐 공천이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정문할 때 참 많이 가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지나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입법화가 되고 이제 세상에 이제 모습으로 이제 나오게 됐는데 플랫폼 참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플랫폼 아무것도 아닙니다. 플랫폼은 사용자가 그냥 주인이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플랫폼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정말로 착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 플랫폼은 영원히 종속할 것이고 여기서 이제 질문한 거지.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에서 배달의 민족이 계속 종속한다, 종속하지 않는다? 않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종속하지 않는다. 야, 정말로 저렇게 심하게 한 번 한 번에 그 벌써 당론이 그 기업에 대한 앞으로의 진로를 벌써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욕구가 있으면 당연히 이 해결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해결책이 나오게 되고 그게 없었다면 세상의 변화는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도 물론 지금이라도 뭐 지금은 이제 독일 기업이 됐기 때문에 저는 뭐 강력하게 이제 다시 국민들 품속으로 플랫폼 특히 우리나라가처럼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이 바르고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가 골목 상권을 위해서라도 배달 플랫폼만큼은 국민 플랫폼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거의 엔진을 다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 6월달이면 세상에 선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플랫폼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우리 앞에 뭐가 나타났어요. 새로운 또 큰 물결이. 아니 뭐 피어투피어 하면서 희한한 논문 하나가 세상에 휙 날아갔어. 뭐 정체도 모르는 뭐 일본에 뭐 사토시라는 놈이 만들었다는 거야. 그 비트코인이 딱 날아갔단 말이야. 그 비트코인이 뭐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비트코인이 뭐야? 그 가상화폐 들어가면 빵 줘? 뭐 택시 타면 낼 수 있어. 근데 그걸 왜 가상화폐라고 그래? 그거 왜 화폐라는 이름을 쓴다고? 아니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으면 오르면 팔아서 벌고 내리면 내 자산이 죽고 이거 말고 비트코인 여러분한테 주는 게 뭐 있어? 있으면 얘기해봐요. 없잖아. 근데 그걸 왜 화폐라고 그래? 맞잖아. 이상한 일이잖아. 아니 얼마 전에 이리리움 680만 원 갔다가 지금 300만 원 가잖아. 그럼 내 자산이 반토막 났잖아. 그게 어떻게 화폐야? 이거는 쉽게 말하면 크립토가 주는 세상의 변화에서 오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혹세무민 할 때 꼭 세상에 사이비교주가 나타납니다. 사이비교주가. 그렇듯이 아직 크립토에 대한 정체성과 크립토에 대한 어떤 이 세상에 주는 효용성이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시기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옥석이 가려지는 시기고
이제 크립토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지나간 시간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정립이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야기를 갖다 붙이더라도 크립토에 대한 정체성은 이 크립토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블록체인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블록체인은 뭐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하나의 독자적인 노드상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뿐이잖아. 공유. 누가 탈중화된 상태에서 그 쉽게 말하면 왜 그런 얘기 생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집을 샀잖아. 집을 사는데 집 산 본인이 처음 먼저 알아요. 누가 처음 먼저 알아? 집 산 거를. 아니 정부가 처음 먼저 하잖아. 등기소에 갖다 주면 내가 나는 집 샀다는 증서만 줄 뿐 이 등기가 언제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등기증 다 찾아오라고 연락이 와야 되잖아. 이 모든 정보가 중앙회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한 것을 벗어나보자고 만드는 게 피어터 방식의 블록체인 방식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탈중앙화, 쉽게 말하면 권력을 분산하자는 뜻이에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내가 은행에서 얼마를 빌리는지 은행이 처음 먼저 할 거 아니야. 빌리기 전에. 근데 이런 정보들이 독점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 권력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재편하자고 나온 게 피어터 방식의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인데, 그럼 블록체인 기술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기술은 기술일 뿐.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뭐 메인넷을 만들고 또 요즘 새롭게 뭐 해달라고 있는 웹 3.0의 다화 방식이 어떻고 뭐 다양한 수식을 막 갖다 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립토 시장이 앞으로 우리 삶에 한 축으로 깊숙이 들어올 거라는 거는 그거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거부할 수도 없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고민을 한 10년에서 10년. 그럼 이 크립토가 분명히 우리 삶 속으로 올 거고 자산으로서의 성기능을 할 건데, 그러면 어떤 방식이어야지 정말로 진정한 자산이 되고 우리 삶에 진짜로 효용성 있는 크립토 시장을 만들어가는가를 한 10년 고민을 하다가, 특히 제가 부침을 많이 했던 이유는 제가 지금도 네이버 쳐가지고 6, 7년 전의 일인데 그 우리나라 중에 디지털 화가 중에 프랭키베라고 유명한 친구가 있습니다. 걔 그림을 쪼개보기도 하고 저 한강에 가서 축사에 가서 소도 쪼개보고 별의별 걸 제가 다 쪼개봤어요. 조각으로. 이걸 크립토화 시키고 토큰 자산을 시도도 해보고, 그게 몇 년간의 지난한 과정을 겪어서 입법을 하게 된 게 STO 정권, 토큰 정권이라는 겁니다. 그걸 또 3년간 부산시가 우리나라 블록체인의 샌드박스, 그 규제 완화지요. 블록체인 특구입니다. 거기 가서 또 박용진 시장하고 2년을 고생해가지고 거래소도 만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또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안 해줘. 입법을. 그래서 또 돈만 수십억 깨먹고 또 시장에서 표류하다가 이제 작년 11일인가 STO 정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토큰 정권이 이제 입법하게 됐습니다. 그 토큰 정권에서 조금 더 진입된 게 RWA 코인, 쉽게 말하면 제가 본들을 탄생시키게 된 동기이기도 하고, 앞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자산의 가치와 성장 동력을 같이 할 것이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이 방향이 맞다는, 처음부터 저는 이 방향이 맞다는 확신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제가 제 자신을 힘이 들다고 해서 제 자신을 뒤돌아본 적은 없습니다. 제 확신에 대해서. 그래서 이 크립토가, 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 삶 앞에 한쪽 측면인 플랫폼과 또 새롭게 오는 금융의 패러다임인 크립토가 분명히 우리 삶을 유지해 나가는 중요한 일상의 수단인데, 근데 이걸 또 너무 막 무겁게 생각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뭐 이걸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면 야 오늘 리플이 오를까 말까, 솔라나가 오를까 말까, 뭐 이게 복잡해. 그리고 예를 들면 오늘 당장 비트가 1억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항의할 때 있어요? 없잖아. 지금 1억 8천만 짜리 1억 가는데도 아무도 항의 못 하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비트보다도 더 훨씬 형편없는 테드가 있잖아. 테드, 그죠? 근데 테드는 또 희한하다. 오르고 내리는 걸 별로 없는데 이걸 들고 다니면 쓸 데가 많다, 그죠? 근데 아직까지도 테드도 빵도 안 주고 택시도 못 타지만 벌써 전 세계 3대 크립토가 될 정도로 성장성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장성의 동력이 뭐냐 하면 얘들은 강력한 커뮤니티입니다.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는 아니에요. 이 크립토를 통해서 최고 많이 쓰는 데가 어딥니까? 전 세계에서 노름방이에요. 노름방.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밤에 모여서 노름을 어디서 하냐면 노름이 도박이 합법적인 영국에서 운영하는 에볼루션이라는 사이트에서 전 세계인들이 모여서 노름을 하는데 그럼 돈을 주고 받아야 되잖아. 근데 뭐 우리나라는 원화를 보내고 일본 애들은 엔화를 보내면 이 환전을 어떻게 하냐고. 환전에 대한 시스템은 지금 현재는 중앙은행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컨드 코드를 쓰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영국이 지금 돈 보낸다고 영국에서 바로 입금 받았다. 오케이. 안 되잖아. 근데 이 크립토는 어떻게 되냐고. 보내니까 뭐 3초 만에 오케이. 노름 잘게 끝나고 나서 바로 환전해줘. 되잖아. 이게 테드의 대생의 테드 성공의 시초였습니다. 이게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강력한 이 크립토의 한 축을 만들게 됐는데 이것도 역설적으로 가고 보면 커뮤니티는 강해졌는데 따지면 생태계가 없는 겁니다. 생태계가. 그래서 제가 이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생태계와 커뮤니티를 동시에 결합만 할 수 있다면 이 성장 동력은 정말로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겠다는 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오랜 시간 기획을 하고 바이비타하고 기타이어의 저희 본덱스가 이제 상장도 확정이 됐고 또 빌더 신경망을 웹 상점용으로 전 세계 탭스 방식으로 전 세계인이 우리 독자적인 거래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엔진을 한 4, 5월이면 장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립토의 이 성장 동력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본드는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플랫폼도 마찬가지지만 본드는 말 그대로 모든 이 본드 채권인데 그래서 미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스테이블 코인과 RWA 자산 코인을 승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앞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은 거대한 당론이 합의점이 일어났다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나라도 작년 12월에 뭐 중앙은행에서 CBDC라고 그래가지고 디지털 화폐를 발행했다가 그걸 또 실험하는 과정에서 또 발목이 잡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나는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테드도 반응했는 모체는 걔가 갖고 있는 정체성은 채권입니다. 채권. 그게 비트가 됐든 금이 됐든 미국 국채가 됐든 얘들은 약간의 변동성은 있지만 결국은 고정감입니다. 고정감. 물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심하지만 그래서 이제 본드는 제가 막 기획했던 본드에 대한 정체성은 그냥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하고 직결되게 결부시키면 성장 동력은 스스로 일어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본드는 그냥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택시도 타고 빵도 사 먹고 할 수 있는 일상입니다. 일상. 그 일상 속에서 지금 시장에 첫 진입한 여러분들이 이 본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시장에다가 팔 생각이 없다. 내가 이 본드가 가지고 있는 혜택만 나는 보겠다 하시면 이 지구상에서 본드를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재단에서 본드를 거래소에서 파는 일은 앞으로 향후 1년간은 없습니다. 천금을 줘도.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본드를 취득하고 싶은 토양을 만들면 여러분들 본드는 사기 쑥쑥 해서 그 가치가 얼마가 지금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026년도에 안에 있는 저를 바깥으로 세상에 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토양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첫 원년의 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전 세계 80억 인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더 특별한 주인이지. 지금 삼성전자 휴대폰 다 쓰잖아. 근데 삼성전자 휴대폰을 쓴다고 삼성전자 주식 받고 있어요.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잖아. 여러분들은 본드의 주인이면서 전 세계 80억 명을 상대로 하는 이 생태계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 떠가지고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삶을 저는 이 티움 플랫폼에 담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해온 마지막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티움 플랫폼 안에는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앞으로 엔진이 장착되고 여기에 눈 뜨면 여러분들이 이제 4월 달 정도 되면 제가 자체 발행하는 우리 본드 카드가 여러분이 소장하고 있는 본덱스를 미국 일본에 가면 엔화로 미국에 가면 달러로
환전이 되는 시스템이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언제나 자유롭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저는 크립토가 뭐 어떤 미사용을 갖다 붙이더라도 일상에서 여러분들과 호흡을 같이 하지 않으면 저는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모든 크립토는 아무리 뭐 백서를 잘 만들고 뭐 사이언스지에서 기술적인 걸 발표를 해도 결국 대중들한테는 뭘 얘기냐 하면 야 내가 이렇게 잘 포장해놨으니 앞으로 오를 거야. 빨리 사. 내리면 책임 안 지잖아요.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 그 비트가 1억 8천 간다가 1억 간다고 누구한테 가설하냐고. 그래서 저는 그 변동성에 따른 어떤 그거를 뭐 제가 감히 질타 이게 아니고 일상에서 벌어지는 삶을 크립토하고 연동했을 때 저는 가장 강력한 파워가 성장 동력이 만들어진다고 그는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잘 만들어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1년 동안 해가 싹 해놨는데 어떤 놈이 내한테 싹 와가지고 야 요거 한 2조 줄게 팔아라. 여러분 나도 인간인데 그죠? 이거 팔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만드는 본드와 팅홈의 엔진은 본드를 한 개라도 소지하고 계신 분이 100%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못 팝니다. 회사는 팔 수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거는 스마트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권이 하면 나오면 안 됩니다. 기권이 하면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플랫폼을 뭐 아무리 성장해서 누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팔 생각도 없고 처음에 제가 조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삶의 플랫폼이 되기를 진심으로 제가 원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성장을 하더라도 매각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잘 만들어 가시면 저는 그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제 남은 시간이 충분히 제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거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딱 1년입니다. 1년. 1년 동안 이 본드의 스태킹을 통한 우리 스스로의 토양을 사전도 찾아보고 부부사전 TV 보고 해서 찾아낸 글자가 6글자 이제 아시죠? 6글자. 처음에는 이렇게 앉아있어 한 분 한 분의 좋은 선한 영향을 가지고 거대한 담론을 만들어내는 공감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는 이 좋은 공감의 능력으로 서로 동행을 하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나누지 못하는 앞으로 기업들은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점 기업들한테 사회가 요구하는 게 훨씬 더 공익성, 기업에 대한 사회의 그 공공성을 끊임없이 요구하게 되는 게 이제는 기업이 예전 아날로그 방식처럼 내가 창업했다고 해서 이게 내 거라는 그런 주의의식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 정보가 수직이 아니고 수평인 경우에는 더더구나 그런 방식이 그런 것들이 어디서 처음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냐 하면 이런 게 아직까지도 사업은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지배구조는 아날로그 지배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 충돌이 심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본드는 올 한 3월 중순쯤 되면 어떤 의사결정 그 거버넌스 과정을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든 안 하든 그 과정은 정부 블록체인 노드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는 실시간으로 그 시계 코인이 하나가 이동이 돼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가져갔다 이게 서로가 정보가 본드를 소지하는 가족분들은 다 전 세계 누가 몇 개를 갖고 있다는 걸 다 아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본드를 소중하게 키우는데 그게 자연분이 되기 때문에 왜냐 어느 놈이 몇 개 갖고 있는지도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저기 반대 매매를 때릴지 지금 내가 조금 전에 보니까 이제 본드가 이제 한 8원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8원 예를 들면 근데 이 8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스테이킹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공감을 만들어가면 이거 800원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잖아. 공급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팔지 않으면 제가 이거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스마트 컨텐츠도 재단에서 물량을 팔 수 없도록 내가 해놨단 말이야. 팔고 싶어도 못 팔아. 그럼 거래소에 제가 전 세계 10대 거래소에 쭉 상장이 돼 있는데 사장은 막 들어오는데 팔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야. 그 토양을 감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장담하는데 1년이면 제가 이 본드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이 본드를 취득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뿐만 아니고 지금도 저한테 그런 제안이 와요. 네가 회원 10만 명만
이게 진짜 생태계 속에 10만 명 모으면 내가 국민기업 채권을 5천억 사줄게. 그게 누가 하느냐? 정권에서 국민연금 일일이 얘기를 합니다. 손을 볼 거 없잖아. 채권 자기들 뭐 롯데 신세계 주식 사는 거나 걔들이 발행하는 상품권도 다 일상에서 살고 있는 상품권도 다 채권입니다. 채권. 그것도 건강을 신고하고 똑같이 인지대 붙이고 하는 유가증권이에요. 그거를 우리 본도의 회원들한테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파지 하는 건데 안 해줄 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왜 안 해주느냐? 야, 설놈이냐 이게 설놈이. 자, 지금 내가 롯데백화점에 100억 걸어놔 주면 롯데백화점 열심히 롯데마트 롯데호텔 열심히 사용자가 있냐? 이걸 입증해보라는 거거든. 우리 GS 편의점 많이 가잖아요. 그 GS 편의점에 국민연금에서 20억 갖다 끌어주고 채권 20억 줄 테니 사용 열심히 해봐. 지금 없잖아 우리가. 그래 이 플랫폼하고 본도의 성장은 열심히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우리가 이 티어 플랫폼을 제가 제 나름대로는 뭐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고 제 혼자서 우리 임수선 대표 개발팀들 한 20명 데리고 이걸 쭉 하면서 거의 한 달에 고정 매몰 비용이 적게는 한 1억 5천에서 2억 좀 특별할 때는 교수가 제작하고 뭐 이럴 때는 한 달에 20억씩 이런 비용들 10년 동안 제가 외부의 도움 하나도 없이 제 혼자 오롯이 해올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마케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거는 확신을 갖는 이유가 이 사업은 우리들만의 사업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3월달 때가 우리 유튜브 채널 개국하고 나면 전방위로 인플루언서들 언론인데 저는 시험을 전 세계에 제가 공표가 나갑니다. 그때는 뭐 여러분들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키움 플랫폼을 접할 수 있게 그 토양을 저는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 특별한 만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로? 본도의 주인이 되어서 1년간 제가 이 스태킹을 통한 토양을 잘 만들어내면 굳이 제가 이런 설명 필요 없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아무 지갑 속에 들어있던 그 본드는 지 스스로 자생력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만든 겁니다. 그 사람은 사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게 오솔길이어도 내가 이 오솔길을 어떻게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서 결과물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본드를 바라보는 시각, 티움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정말로 공감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조만간에 티움이 국민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자리를 잡으면 저는 여러분들하고 별도의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계시는 본도의 자산을 저는 지켜드린 겁니다. 본도의 가치를 회사가 50, 여러분들 주주가 50, 이것도 스마트 컨트롤로 제가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제가 다 가진 게 아닙니다. 회사 가치를 여러분들이 100조 만들면 여러분들 부모로 물론 본도를 가지신 분들의 내가 개수는 잘 모르겠지만 그 50조의 가치는 여러분들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엔진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인맥이 있는 동기부여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저를 진짜로 제가 좋은 토양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면 여러분들 솔직히 다들 세상 좀 살아왔는데 올 한 해 1년 늦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올 한 해 그냥 1년 좀 늦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시고 이는 작은 선한 영향력 하나하나가 이 키움을 국민 플랫폼 속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제가 뭐 기회가 되면 공청회를 한번 열 생각인데 정말 이 플랫폼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싶기도 합니다. 꼭 키움이 아니라도 앞으로 이렇게 저는 방향을 제시해줘야 그 다음 누군가가 따라오더라도 정말 국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계속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중에 특히 우리 본도의 주인들은 정말로 한 1년간 스태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이 무럭무럭 성장해가지고 1년 후에 아이고 그래도 저 인간 만나가지고 참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했다 라는 소리를 저는 정말로 듣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생태계가 정말 사람들 삶 속에 잘 녹아들어서 개개인한테 도움도 되고 이런 플랫폼이면 우리 일상과 충분히 같이 해도 되겠다
나는 그 가치를 같이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여튼 올 한해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이 요즘은요 진짜 학원을 다니는 게 분명해요. 그죠? 일취월장입니다. 제가 자리가 위태로워집니다 지금. 그냥 회장님이 PPT만 못할 뿐이에요. 자, 너무도 그 속에 있는 우리 회장님 자신이 만들어낸 이 도시에 대해서 아직 100분의 1도 안 꺼내드렸는데요. 이 정도로 이 열정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열강을 해주신 저희 이영태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